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임팩트. 네. 오늘 딱 임팩트 있게 잘 잘했네. 맞네요. 네. 자, 오늘의 주제는 한국교회 선교 전도 실태. 마이크 잘 들어가죠? 갑자기. 네. 네. 40대 전 연령 중 전도 활동이 가장 난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전도 실태와 인식, 성도와 목회자, 해외 선교보다 국내 전도 강화가 더 필요하다. 뭐 거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국내 전도, 해외 선교, 해외 성도나 선교에 담임 대해서는 목사님이나 조금, 똑같이. 네, 목사님들께서 좀 더 높네요. 예, 목사님들은 해외 선교를 조금 더 강조하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나 한 7대 3이 안 되네, 그죠? 7대 2 정도의 비율로 네. 국내 전도, 그래요. 국내 전도에 관심 갖고 있는 성도 40%로 높지 않아. 그러니까 아까 통계하고 좀, 그죠? 관심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관심은 별로 없는 그런 건가? 국내 전도에 대한 관심도 매우 있음이 7%, 약간 있음이 33%, 별로 없고 전혀 없음. 야. 연령별 국내 전도 관심 있는 편 비율로 보면 뒤로 갈수록 전도에 관심이 있네요. 젊은 사람들은 전도에 관심이 없고 40대가 특별히 좀 낮네요. 그러게요. 네. 왜 그런 것 같아요? 사는 게 바쁜가? 글쎄요. 어? 그렇게 치면 사실 50대도 만만치 않을 텐데 50대는 높잖아요. 높다고 약간 높아지는 네. 거지. 그러니까. 자, 국내 전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목회자 86%, 성도 48%. 이것도 온도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죠? 더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성도들은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지금 수준 유지가 48%야. 왜 차이가 날까요? 응? 이게 왜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왜 차이가 나죠? 당연히 목사님들은 더 열심히 좀 교회 열심히 전도도 하고 네. 교회 부흥도 이루고 좀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보통 성도들 경우도 요즘에는 이제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세대만 봐도 학교에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인데 그런 걸 보면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좀 적네요. 지금 단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잘못된 건지 이게 잘못된 건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을 푸시를 해갖고 네. 이걸 끌어해야 되는지 네. 아니면 성도들이 뭐 지금 수준 유지하는 걸 아. 좋아하니까 이거 좀 더 낮춰서 담임 목사님들 전도 그만해 이렇게 지금 어떤 거 또 그런 고민이 있는 이게 고민이 지금 있네요. 차이가 거의 2배 가까이 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너무 이거 성도들한테 스트레스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성도들 입장에서 왜 이렇게 전도 하는 거야? 그렇죠.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해도 되는데 라는 네. 지금 수준 유지하는 게 절반 가까이는 좀 됐어요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뭐 이게 이 차이가 뭐냐면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차이야 이게 지금 스트레스 지수야 지금. 어떻게 하면 더 돌릴까 하는 거고. 그러네요. 그만 좀 하세요 하는 거고 지금. 40대 전 연령대 중 전도 활동률이 가장 낮다. 왜 유독 40대가 낮을까? 바빠서겠죠. 그러니까 그죠? 바빠서겠죠. 오세요 하면 40대가 사회적으로 제일 열심히 네. 아무래도 애도 키우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그러니까 오세요라는 말을 할 사람도 적고 그런 말을 듣고 올 사람도 40대가 제일 적을 것 같고 그러다 그렇지.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네. 퍼센트가 낮죠. 교회 규모별로 보면 큰 교회로 갈수록 초청한 적이 있는 비율이 더 낮아요. 그건 오히려. 그 앞서 그 성도들이 국내 선교에 대해서 비율이 낮은 그 영향들이 좀 있지 않나 싶네요.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보겠습니다. 소그룹 활동자의 전도 활동, 소그룹 비활동자보다 크게 활발해.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항상 소그룹 활동을 기준으로 보면
소그룹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예배 참여도 높고 네네. 뭐 봉사도 많이 하고 그렇죠. 전도도 많이 하고 네네. 그죠? 이 아무래도 소그룹 활동이 활동적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의 기초가 되는 것 같아. 그 모임이 자꾸 이제 함으로써 소그룹 활동하는 전도 대상자의 교회 정착률이 86%로 크게 높아. 이것도 뭐 정착률까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관계가 형성이 돼버리니까 네네. 작은 그룹에서. 그리고 보통 교회에서도 소그룹에서 먼저 이렇게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지 않나요? 그렇죠. 유도는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는 또 좀 다른 문제죠. 예. 그것도 이제 셀 리더, 구역장, 셀 리더의 역량에 따라서 좀 연락 좀 하세요 하고 해주면 연락을 잘 해가지고 또 오세요. 그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해주는 구역이 있는가 하면 연락처 받았는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연락 한 번 안 하는 여기서 이제 스트레스 지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 자기 성향하고도 관계가 그렇죠. 있어요. 예. 자기가 맞습니다. 또 나는 남들한테 연락 오는 거 싫어하는데 뭐 내가 왜 연락을 해? 그 사람도 싫어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이제 네. 성향인들이 좀 다 다르니까 기독교인이 전도 안 하는 이유 용기가 없다. 용기가 없어서가 제일 높고. 용기가 없다. 이건 성도하고 담임 목사하고 야 이거 굉장히 차이가 나네. 아직 전도할 만한 신앙 수준이 안 됐다.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8%가 그 성도들은 본인이 이렇게 더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신앙인으로서의 모범적인 삶을 살지 못해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 전도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23%. 목사님들은 교인들이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분들은 관심은 있는데 신앙 수준이 안 됐다. 전도하는 방법을 몰라서는 생각보다 비중이 적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3%, 이게 15%. 이것도 차이가 크네요. 높네요. 요 세 가지 통계가 아주 굉장히 어쨌든 뭐 1, 2, 3위를 보면 용기가 없고 이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목회자들은 네. 관심이 없고 확신도 없고 그런 약간의 좀 약간 개인적인 디스를 가지고 그러나 성도들이 생각할 때 용기가 없고 신앙 수준이 아직 안 됐고 삶이 모범적이지 않아서 그런 차이가 있네요. 해외 선교 보겠습니다. 선교에 대한 교회의 비전 철학, 성도 개개인에게 영향 못 미친다. 해외 선교 관심도 있는 편, 성도 자신의 관심도가 이 정도. 성도가 생각하는 교회 관심도는 굉장히 높고 선교사님들이 자주 또 교회 오다 보니까 네네. 교회가 많이 담임 목사가 생각하는 성도의 관심도는 62%. 요거하고 요거가 이제 차이가 커요. 담임 목사님들은 더 크게 생각하네. 성도들이 선교에 관심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네. 실제로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적어요. 절반밖에 안 돼요. 네네. 그죠? 성도의 선교 관련 프로그램 참여 10%대에 불과하다. 선교사 설교, 선교 보고에 1년에 1회 이상 있는 비율. 단기 선교, 비전 트립 경험은 굉장히 낮고 일회성 선교 강의 세미나 47%, 17%. 일정 기간 선교 강의 훈련 33, 10%. 이 좀 적극적인 이 프로그램이나 훈련의 경우는 늘 참석하시는 분들만 참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예배 시간이 아니라 오후 예배나 네. 수예배 때 하게 되니까 그냥 빠져버리죠. 아예. 그렇죠. 그러니까 경험률이 저렇게 낮은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유국사님하고는 우리 선교도 같이 갔다 오고 예. 2번 갔었나? 아니요. 세 번 갔었나? 3번 아니었나요? 세번 갔었나? 2번이었나? 2번인 것 같네요. 네. 하여튼 네. 2번은 내가 기억나는데. 네네. 확실히 기억은 납니다. 하여튼 좋은 네. 경험이었어요, 저희도. 그죠? 나도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무조건 한 번은 꼭 가야 된다. 물론 뭐 동남아시아인데 동남아시아 여행으로도 가지만 여행으로 밟는 베트남과 선교를 밟는 베트남은 다르죠.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의 선교 전략 알고 있다. 성도 4명 중 1명에 불과하다. 우리는 다를걸. 우리는 선교사님들 자주 오기도 하고 뭐 이래서 아마
2명 중에 1명 이상이 아닐까? 내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교회 해외 선교 전략 인지 여부 잘 모르겠다. 74%, 알고 있다 26%. 해외 선교사 파송. 우리는 해외 선교사 파송 후원 이거 많이 알고 있어요. 대회 때마다 우리 늘 기도하니까. 네네. 선교사님들 위해서. 오케이. 해외 선교사의 사역, 교회 개척 다음으로 다음 세대 사역 많아. 그렇죠? 예,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보면 애들이 많기 때문에 네. 예, 애들 사역을 그렇죠. 많이 하게 되고 교육 사역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죠. 그래서 교회 개척하고 어린이 사역하고 훈련하고 현지 교단 동역 사역하고 관계전도 하고. 요즘에는 이제 현지인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현지인 교역자로 세우는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일들. 선교사 4명 중 3명 스스로 결정하는 나홀로 사역 중. 이거는 선교사님들에게 아마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 사역 정한 주체가 해외 선교사일 경우 스스로 그 외에 이거는 아마 선교 단체 네. 파송하는 선교 단체 있잖아요. 선교 단체에서는 정해주죠. 그러나 교단 파송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하는 경우가 많죠. 후원 받아서 자기가. 네네. 예, 그러나 무슨 외기라든지 뭐 예수전도단이라든지 뭐 그런 GBT 같은 예, 그런 GBT나 이런 데서는 이제 어떤 사역을 정하고 거기 사람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역 컨설팅 받은 경험 해외 선교사 없음이 84%. 야, 이거 굉장히 높은데. 있음이 16%밖에 안 되네. 저 컨설팅 여기도 이제 효과 여부에 대한 뭐 답이 있긴 한데 컨설팅이라는 게 글쎄요. 그게 그 뭐 지역이나 뭐 활동 내용이나 이런 게 너무 광범위하고 서로 다 다르다 보니까 컨설팅이라고 하는 게 효과가 있을지는 살짝 효과가 있죠. 여기도 78%가 도움된다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어떤 사역을 했을 때 가장 선교적인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감으로 뭐 아니면 자기가 그냥 잘하던 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을 분석하는 거 있잖아요. 사회 네. 무슨 지수 분석하듯이 연령대는 뭐고 필요한 건 뭐고 뭘 먼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데이터에 근거해서 과학적인 분석을 해갖고 한다면 시행착오가 훨씬 적겠죠. 아무래도 그게 그러면 뭐 총회나 선교 단체에서 그런 컨설팅을 해주나요? 안 해주죠. 하셔야 되겠네요. 안 해주는데 네. 뭐 사제로 해야 되지 않나? 아 사실은 사제로 아니면은 뭐 그렇죠. 지역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지역의 필요가 뭔지 지역에서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연령층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도시 한복판하고 약간 외곽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그렇게 과학적인 어떤 뭐 데이터에 의해서 하는 거는 잘 안 하죠. 내가 신학교 때 그래서 이런 사역 컨설팅 같은 거 하나 무슨 단체 같은 거 하나 만들까라는 생각을 제가 기독교 교육하면서 얼핏 한번 했었어요. 그러나 사업성은 별로 없겠다. 고생만 하고 돈은 별로 못 벌겠다. 누가 후원을 해주면 몰라도 사실 이 데이터 임팩트 하고 있는 이 목회 데이터 연구원 있잖아요. 여기도 이거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사실 이런 데이터를 매주 쏟아내 준다는 게 책도 지금 단행본으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큰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우리 교회도 물론 아주 후원을 하지만 많이 후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가 지금 사역자들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알다시피 설문조사하는 거 돈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게 유지가 안 돼요. 근데 많은 우리가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그래도 인식이 확장이 되니까 많은 교회들이 후원도 해주니까 이게 지금 계속 잘 돌아가고 있죠. 하여튼 컨설팅 중요한 것 같아요. 선교사가 생각하는 한국 선교 정책의 문제점, 성과주의적 선교다. 성과주의 한마디로 사진 찍기. 사진 잘 찍어서 보고를 해야 돼. 네. 사진 안 찍고 보고 안 하면 선교사들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돈 받아서 맨날 노는 거 아니야? 사진 딱 찍는데 이제 사진에 우리가 다시 보자 사진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선교지 문화와 상황에 맞지 않는 파송 단체 교회 중심적인 선교. 교회 중심적인 선교. 그렇죠? 예, 무조건 교회부터 또 무조건 하여튼 뭐 이런 교회가 원하는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교인들한테 딱 보여주고 싶은. 네. 예.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거를 또 따라줘야 되고 하여튼 개교의 중심적인 선교로 인한 통일되고 체계적인 선교 정책의 부재. 현지인으로서의 리더십 이양 부재. 예.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선교사 훈련 부재. 현지 교회와의 협력 사역 부족. 예. 이런 것들이 다 문제네, 그죠? 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볼 때는 이게 다 좀 대동소이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비슷한 다 관련된 얘기예요. 선교사가 생각하는 한국 선교의 미래 부정적이다. 예,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교회가 힘들어지니까 예산이 10% 준다. 네. 그러면 뭐 뭘 줄이겠어요? 뭐 관리비를 그렇죠. 줄이겠어요? 뭘 줄이겠어요? 예. 여기 나오네요. 그렇죠. 파송 주체로서의 한국교회 교세 약화. 선교사 고령화의 지원자 감소. 그렇지. 체계적인 선교 전략 지도력 부재. 선교사님들이 은퇴하면 그걸 뒤이어서 선교사님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그리고 그냥 갑자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같이 사역을 좀 예. 하다가 동사를 하다가 넘겨받거나 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체계적인 선교 전략 지도력의 부재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은퇴하기 전에 벌써 한 3, 4년 전부터 누가 같이 동역하고 들어가면서 그 사역을 자연스럽게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선교사의 열정과 헌신, 한국교회 선교 열정과 지원 지속, 지금까지 선교를 반성하려고 하는 자세. 선교에 대한 열정은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우리 노예 태국 분들이 이렇게 네네. 왔을 때 교회들이 그래도 다 우리 남노예 교회들이 나서서 그래도 식사라도 한 끼 따뜻하게 주고 선교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걸로 보면 선교에 대해서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마음이 좀 열려져 있다.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뜻이겠죠. 오늘 여기까지. 선교에 대해서 하니까 할 얘기는 많은데 네. 좋습니다. 뭐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선교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삶 자체가 선교적인 삶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들 이런 게 결국 선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오늘 이거 하면서도 약간 느꼈는데 사실 전도하고 선교는 좀 다른 영역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복음 전한다는 입장에서 이걸 묶어서 주로 선교와 전도를 이렇게 묶어서 하는데 들어가 보면 완전히 달라요. 전도에 대한 전략과 개념과 선교에 대한 전략과 개념이 사실은 은사도 틀리고 달란트도 틀리고 완전히 다른데 이걸 하나로 이제 그냥 뭉뚱그려서 묶다 보니까 약간 조금 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에도 좀 했어요. 그런 강의 한번 해주시죠. 강의는 못하겠고 하여튼 전략이 다르다. 전도형 교회도 있고 선교형 교회도 있고 선교 잘한다고 전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 잘한다고 선교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완전히 이게 컬러가 달라요. 오렌지하고 빨간색하고 달라요, 같아. 다르죠. 완전히 다르잖아. 그런 의미군요. 약간 그런 느낌. 그 겉으로 볼 때 멀리서 보면 생명들이 볼 때 비슷한데 완전히 오렌지색하고 빨간색하고. 괜찮은데요? 신앙의 생명이 되지 말자. 괜찮다. 괜찮은데요. 파란색과 녹색이 완전히 다르잖아.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데이터 임팩트. 안녕히 계세요.